반갑습니다. 넥스트 머니입니다. HPSP 장기간 동안 하락과 행보를 하다가 드디어 주가가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 기점으로 본다고 하면 추후에 어떻게 올라가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왔고요. 진짜로 오랜 시간 동안 하락 그리고 행보 이제 드디어 올라갈 차비를 보이고 있죠. 심지어 어제 같은 경우에 장기 이평선이 120일선을 가볍게 돌파를 했고요. 장대 양봉 나왔죠. 그리고 오늘 도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반환갭이 상승형으로 간다고 하면 여기서 또 장대 양봉이 나올 확률이 높죠. 그 상황에서 지금 이평선이 몰려 있습니다. 이렇게 이평선이 몰려 있으면 차례대로 골든 크로스가 연달아 나올 확률이 높고요. 그 이후에 정배열화가 되겠죠. 이평선의 정배열화. 그러면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확률도 높아집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추후에 추가적인 수급 혹은 거래량이 많아질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상황에서 우선 수급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HPSP의 수급을 보면 특이한 상황이 있습니다. 보세요. 한 달 기준으로 봐요. HPSP의 한 달 기준이거든요. 한 달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11,363이랑 8,893입니다. 근데 이 수치가 거의 대부분 이 거래일 안에 다 매수가 일어난 부분이 있어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거래일을 제외한다고 하면 과거의 앞에 그 부분은 외국인과 기관이 꾸준히 매도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틀 동안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반전이 가능한 업체이고요.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이렇게 많이 들어온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는 수급이 저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들어온 수급의 근거, 그 근거는 바로 매각 이슈 때문이에요. 매각 이슈 때문인데 이 부분을 보면 됩니다. 우선 이 부분부터 보고 내용을 인지를 한 다음에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릴게요. 17일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크레센도가 보유 중인 HPSP 지분의 의무 보유 기간이 이달 14일 종료됐다. 크레센도는 프레스토 제6호 3호 투자 합자 회사를 통해서 지난해 9월 말 HPSP의 지분 40%를 보유하고 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크레센도가 HPSP의 지분을 대부분 보유하고 있는 걸 알면 되고요. 크레센도는 참조로 사모펀드 회사입니다. 그 부분을 인지를 하고 보시면 편해요. 여러분들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중요한 부분 우선 점검해 볼게요. 중요한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레센도는 지난해 11월 티저 레터를 배포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HPSP 보유 지분에 대한 매각에 나섰다. 매각 주관사는 UBS가 맡았고 지난해 12월부터 예비 입찰을 진행 중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다수의 글로벌 전략적 투자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이 부분을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다수의 글로벌 전략적 투자자 SI와 국내외 재무적 투자자들이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죠. 보세요, 여러분. 지금 HPSP라는 회사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만 설명드릴게요. 열처리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열처리 관련된 부분에서 그 반도체에서 좀 독점에 가까운 지위에 있는 회사입니다. TSMC에도 납품을 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에도 납품을 하고 등등 하고 있는데 보세요. 이 회사는 가장 큰 그 부분이 뭐냐면요. 이 독점이라고 했죠. 어느 일정 부분에 반도체의 어떤 공정에 독점을 하고 있는데 영업이익률이 무려 50%나 나옵니다. 당연히 독점이니까 연도를 누리겠죠. 그러면 이러한 기업을 글로벌 회사인 TSMC 그리고 삼성전자 혹은 추가로 SK하이닉스까지 뭔가 지분 참여를 하면서 인수를 하려고 한 노력이 있지 않았었을까요? 그죠? 무조건 저라면 인수를 했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인수를 못 하더라도 ASML 같은 경우처럼 지분율을 늘려가지고 대주주의 지위에 있으면 좀 물건을 받기 더 편해지고 더 싸게 받을 확률도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분명 있었을 건데 지금 TSMC도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도 HPSP에 대한 인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하고 있겠지만 안 해요. 왜냐하면 HPSP가 굉장히 비싼 회사거든요. 비싸기 때문에 쉽게 인수 전쟁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매각하는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크레센도는 바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TSMC에 팔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수의 글로벌 전략적 투자자 SI와 국내외 재무적 투자자 FI들이 인수에 관심을 보인다고 하죠. 얘네들이 왜 이러냐 하면요. 지금 전략적 투자자 SI와 재무적 투자자 FI들은 크레센도로부터 이 HPSP를 인수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싸게 살려고 할 거예요. 싸게 사가지고 나중에 자기들이 몇 배나 더 비싸게 팔 자신이 있으니까 이 HPSP를 인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다수의 글로벌 SI와 FI들이 인수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경쟁률이 많으면요, 혹은 수요가 많으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기대감이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로 들어오게끔 유도를 하는 거고요. 계속 이런 식으로 경쟁을 시킨다고 하면 HPSP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 보이는 걸로 보입니다. 공개 입찰을 통해서 주가가 더 올라갈 확률이 커졌어요. 이러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수급이 들어왔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함이 좀 생기죠. 다수의 글로벌 전략적 투자자들은요, 그리고 국내외 재무적 투자자들은 왜 이렇게 많은 경쟁률을 가지면서 HPSP의 그 인수에 영향을 혹은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이유 많죠. 뭐 소재적인 부분, 매우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50% 나오고요. 시장의 독점적 지위인 것도 좋고요. 그리고 미래의 성장 가치 대비로 현재의 주가가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FISI들이 달라붙고 있는 상태고, 재무적인 요인도 있어요. 재무적인 요인 좀 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많은 재무지표를 한번 훑어봤는데, 그 중에서 HPSP의 주가가 가장 많이 따라가는 재무지표는 FCFPS였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한 주당 잉여 현금 흐름을 말을 하고요. 이 부분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잉여 현금 흐름은 FCF라고도 합니다. 이 FCF는 기업이 영업 활동을 해요. 그러면 영업 활동을 하면 영업 활동으로 들어오는 현금 유입이 있을 거예요. 그죠? 거기에서 설비 투자를 하고 남은 돈을 FCF라고 하거든요. 어려우면 그냥 남은 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얼마나 저축을 많이 했냐,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게 FCF인데, 이 FCF가 올라가니까 그 이전에 주가는 선행하니까요, 주가가 크게 급등을 하죠. 그리고 FCF가 떨어지니까 주가는 이번에 후행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FCF가 올라가니까 주가가 따라서 올라가는 그러한 형태로 따라간다고 보면 됩니다. 한마디로 주가는 이 FCF로 따라간다. 그래서 이제 앞서 봤던 재무적 투자자와 SI, FI들이 뭐를 봤냐면요, 미래에 이 회사 HPSP의 FCF를 봤던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잠시 좀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방금 전에 주가가 FCF를 따라간다는 것을 봤었고요. 그리고 FI랑 SI들은 뭐를 봤냐면요, 이거를 봤던 겁니다. 이 FCF가 2026년도 되면 1358억까지 올라갈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2024년도가 여기인데 512억이에요. 작년 말 기준으로 2배 이상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FCF를 또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회사가 현금을 창출을 잘 하느냐 이거든요. 현금 창출을 매우 잘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FI랑 SI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경쟁률에 대한 기대감으로 HPSP의 주가가 급등이 나올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반영이 되어서 외국인과 기관이 다시 막대한 거래량으로 매수를 시작한 거고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이익률은 앞으로도 50%대를 유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ROE도 굉장히 높은 구간을 유지 중이고 있고요. 계속 유지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외국인이 좋아하는 이 FCF 수치도 급등을 할 예정이고요.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반영이 되다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다라고까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온 부분, 잠시만요.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온 이 부분은 이제 궁금증이 해소가 된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올 확률이 높겠죠. 왜냐하면 일시적인 테마성 부분이 아니고요. 이 회사가 현재부터 미래까지 향후 회사에 안겨다 줄 현금 창출 능력 그리고 영업이익률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HPSP의 가치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HPSP는 추후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올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바람개비 상승형으로 간다고 하면 여기에서 장대 양봉이 나올 확률이 높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렇게 나온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뭔가 행보를 하거나 아니면 조정을 좀 받고 나서 주가 상승이 되는 그런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일단 상승의 초입 구간은 맞습니다. 그래서 HPSP는 중기적으로 봤었을 때 지속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HPSP에 관련된 부분에서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있는 010-2693-7757 HPSP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화는 안 됩니다. 전화하시면 몰라요죠. 그리고 HPSP 이거 4개 다 쓰기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HP만 혹은 H만 보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보는 HPSP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거예요. 먼저 이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세요. HPSP가 제가 장대 양봉으로 갔다가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갈 것 같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나중에 변경이 될 수도 있죠.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장대 양봉 갔다가 추가로 장대 양봉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행보를 하거나 행보하다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당일의 수급에 따라 완전 달라집니다. 내용이.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좀 본인은 개인적으로 따라가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도 여기로 연락을 남겨주시고요. 그 외에도 HPSP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 관련된 부분은 좀 좋은 종목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언제든지 문자를 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